안녕하세요. 화용 언어를 키워주는 마음 읽기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 읽기 중에서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은 어떤 사람이 원하는 것, 바라는 상태나 목표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허용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중에 대한, 청자에 대한 언어 조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조절을 할 때는 상대방의 지식이나 지각뿐만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관한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거를 내가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너무 속상했겠다. 와, 잘했네. 등의 말들을 할 때, 상대방의 그 욕구를 인식해서 이제 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나 또는 대화를 개시하는 것도 상대방이 지금 원하는 상황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람에 대한 그 조망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위주의 일방적인 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화에서도 적절하게 조율을 한다거나 놀이에서도 협상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그 욕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관계 유지에도 어려움을 보이게 되고, 사회적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세히 또 생각을 해보면 많은 다수가 원하는 바람이 모여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게 됩니다. 다랑의 발달 단계를 이제 살펴보면요. 우리 아이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이제 그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한 단계씩 이제 그 다음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세 전후에는 자기만의 이제 욕구밖에 모르는 상태이죠. 예, 이게 당연한 시기인데요. 3세 전후에서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는 건 그 사람이 이것을 바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바람과 행동의 인과관계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세 전후에서는 바람이 지금 나랑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각각 다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 5세가 됐을 때는 이 다름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자,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라고 하는 갈등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요. 이제 5세 이후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타협을 할까라고 하는 타협과 조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능숙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6, 7세 이후가 되면 이제 그 이미 지금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행동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고 움직이게 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터 이제 그 바람 중에서 에피소드별로 이제 문제 해결하기만 포인트를 짚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11번째 이야기는 보보가 그네를 타려고 기다렸다가 자기 차례가 돼서 신나게 그네를 타려는데 기다리는 친구들이 많아서 좀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보는 이제 내 차례가 돼서 그네를 탔는데 뭐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하고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 거죠. 자, 여기서 치료사와 그다음에 치료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타인의 바람이나 이제 그 바람에 대한 인식이나 이제 이런 게 부족한 보보의 입장이 되어서 보보의 주장을 펼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보가 생각하는 그 좁은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이야기를 해야만 친구들이 그걸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부분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보고의 주장인 거죠. 내 차례가 돼서 그늘 탄 거야. 맞아. 네 차례가 돼서 그늘을 탄 건 맞아. 그렇지만 기다리는 친구들이 많잖아. 나는 오늘 그네를 되게 많이 타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한테 말하고 나 그네 많이 타고 왔다고 얘기했는데 왜 많이 타면 안 되는 거야? 봐봐, 오늘은
친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 친구들도 너처럼 오늘 그네를 많이 타고 싶었던 친구들이야. 하지만 그네는 친구들의 것이 아니잖아. 다 같이 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오래 타면 안 되는 거야? 맞아. 함께 사용하는 물건들은 같이 쓸 때 서로를 배려하면서 써야 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배려까지는 이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의 주장을 계속 주장해서 친구가 그 주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고요. 12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미미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한 예쁜 리본 머리띠를 남자친구인 두두에게 생일 선물로 줬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미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이쁘기 때문에 모두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 바람에 대한 조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난 진짜 예쁜 리본 머리띠를 골랐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였거든. 예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건 두두가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예쁜 걸 받으면 누구든 좋아하지 않아? 예쁘다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니야.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다르거든. 그럼 이렇게 예쁜 머리띠를 안 좋아할 수도 있다고? 그럼 나도 그 예쁜 머리띠가 예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생일 선물로 받고 싶지는 않아. 그럼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른 거야? 그러면 두두가 좋아하는 건 예쁜 머리띠가 아니었다고?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는 자세히 잘 관찰하거나 그 친구한테 물어보는 게 좋아. 아, 그렇구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랑 이제 놀고 싶은데 엄마가 전화 통화 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토토가 어, 지금 나랑 놀아주고 그 다음에 통화하면 되잖아.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인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토토는 지금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있는 어린 아이로 연기를 해주셔야 되세요. 나랑 놀아주고 그 다음에 통화하면 되잖아. 하지만 엄마는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 왜 통화 중에 놀아주면 안 되는 거야? 통화를 하면서 놀아줄 수는 없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거든. 나는 지금 바로 기차를 연결해서 놀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 너는 그 놀이가 중요하겠지만 엄마는 엄마한테 굉장히 중요한 통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잠깐 기다려줘야 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한테 이게 중요한데 다른 사람은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라고 주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아빠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이제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아빠는 피곤한 상태였던 거죠. 네, 보고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면 즐겁게 해드리려고 한 건데 왜 못하게 하신 거야? 너무 서운해. 노래는 즐거운 것이고 네가 아빠를 위해서 하겠다는 건 이야기했는데 지금 아빠는 노래를 듣고 싶은 상황이 아니야. 왜 노래를 듣고 싶지 않아? 저번에는 내가 노래를 불러드려서 아빠가 너무 재밌고 즐겁다고 했단 말이야. 사람은 맨날 똑같지는 않아. 자, 아빠를 봐. 아빠가 뭐 하고 있니? 아빠가 쉬고 계시잖아. 그럼 아빠는 뭘 하고 싶다는 거야? 아빠는 피곤하셔서 쉬고 싶은 모양인데? 그래, 쉬고 싶을 때는 즐거운 노래를 듣고 싶은 게 아니야. 그래서 아빠가 원하는 걸 생각해야 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항상 똑같은 걸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자기가 눌러야 된다고 주장하는 어린 친구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누르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버튼을 누르다니 아저씨 너무해.
아저씨는 토토가 누르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 그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럼 앞으로 누가 타면 제가 누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네 게 아니잖아. 아저씨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누구나 누를 수 있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요. 친구한테 지면 그러면 상당히 괴로워하는 친구들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맨날 이기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보고는 이기고 지는 게 그렇게 놀이보다 더 중요해? 계속 지니까 속상하고 화나잖아. 하지만 놀이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서 재밌는 건데? 아니야, 지면 안 재밌어. 이겨야 재밌다고. 네가 계속 이긴다고 생각해봐. 어차피 하나 안 하잖아. 그냥 너는 계속 이기는 거잖아. 응? 내가 계속 이기면 하나 안 하라고. 너는 계속 이기고 친구는 계속 지고 안 봐도 뻔하잖아. 그럼 지루해진다고. 아, 그렇구나.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사적인, 그, 아이를 혼내키고 있는 상황에서, 보보가 눈치 없이 가서, 이제 왜 혼내키는 거냐고 계속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 파악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리 원근, 가깝냐, 뭐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픈할 수 있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여러 번 물어봐도 안 알려주셨을까? 그건 너한테 얘기할 게 아니야. 아니, 나한테 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너는 처음 보는 아이잖아. 그런데, 모든 일을 모든 사람한테 아무한테나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응? 왜 얘기하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너 지난번에 수학 시험 성적 모두에게 다 얘기했어? 아니, 비밀이었지. 사람마다 다 비밀이 있는 거야. 그렇구나. 뭐 이제 이럴 수도 있고, 이제 사적인 얘기여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기 분위기가, 엄마랑 아이랑 대화를 나누고 싶은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모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주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한 거죠. 이제, 많이들 하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이제 어머니들이 제일 제 속상해 이렇게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두두가 왜 재미있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안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미있으면 여러 번 이야기해도 되잖아. 너는 그게 재밌지만 다른 사람은 재미없을 수도 있어. 아니야. 어떨 때는 재밌어 하기도 한다고. 그리고 왜 똑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똑같은 얘기는 이미 여러 번 들었잖아. 그래서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나는 여러 번 얘기해도 재밌단 말이야. 너가 재밌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다른 사람도 재밌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아, 그래? 사람마다 재밌어하는 게 다른가? 그리고 같은 이야기라도 조금씩 바꿔서 새로운 내용을 더 덧붙이면 새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 뭐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이 가능할 수 있고요. 이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두 염소는 이제 우화로 유명한 거죠. 네. 근데 하얀 염소는 이제 이 둘 다 물에 첨벙 빠진 것에 대해서 첨벙 빠지고도 제가 양보하면 됐을 텐데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양보하면 둘 다 건널 수 있었는데 맞아. 양보하면 그렇게 물에 빠지는 일은 없었을 거야. 아, 그러게 말이야. 나는 지금 너무 답답한 게 까만 염소가 그때 양보만 해줬어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까만 염소가 왜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너도 양보할 수 있잖아. 나는 엄청 급했다고, 난 빨리 가야 됐다고. 염소도 급하고 빨리 가야 됐을 수 있어.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둘이 서로 의논을 하고, 어떤 숙소로 할지 잘 이야기로 정하는 게 더 필요해.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더 급했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서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겠다고 우기다가 결국 놀지 못한 거죠. 이제 조율과 협상에서 실패한 이야기예요. 아, 보고 술래잡기를 하겠다고 웃겼어. 보고는 술래잡기를 하고 싶었을 수 있지.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 술래잡기보단 축구가 훨씬 재밌잖아. 너는, 축구가 재밌지만, 보고는 술래잡기가 더 재밌을 수도 있어.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거든. 아, 왜 축구 안 하겠다는 거야? 골이나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보고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야. 술래잡기를 하면서 술래를 숨은 사람을 찾아내면 얼마나 재밌는데 이렇게 생각했을걸?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는 앞으로 같이 못 노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 서로 다른 걸 좋아하더라도 충분히 잘 이야기해서 차례차례 놀 수 있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결론에 해당되는 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 결론이 이제 유치하거나 정답이 아니더라도 그건 그 아이의 의견으로서 매우 중요한 거니까요. 바람을 일상에 적용하는 것들에서 이제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은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가위바위보예요. 그런데 가위바위보는 복불복이거든요. 그래서 협상 능력을 키워주지는 않아요. 이제 협상 능력을 키우려면 다양한 방법을 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따라서 이제 그 방법들을 개발하거나 또는 알고 있는 방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차례로 한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타이머가 울리면 바꾼다거나 아니면 동시에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A랑 B 놀이가 있으면 그것과 이제 그것의 장점을 이제 갖추고 있는 C 놀이로 새로운 대안을 이제 제시를 한다든지 이제 그 뒤에 뭐 양보나 가위바위보나 협상,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조율에서는 공평하다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만 양보를 계속했다, 아유, 착하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양보만 계속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희생을 하거나 피해를 보는 대신에 공평하다, 동등하게 이제 이 메리트를 가져가게 하려면 이번에 양보한 친구는 다음번에 어떤 혜택 주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그 협상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우리가 개인의 바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 개인의 바람이 모여서 다수의 바람이 되면 이것이 사회적 규칙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규칙은 자세히 보면 다수의 바람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조용히 책을 읽고 싶어,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 책을 고르고 싶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율하는 사회적 규칙은 이제 조용히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뛰거나 시끄럽게 하지 않기, 이게 이제 사회적 규칙이 되는 거죠. 식당에서 쾌적하고 이제 맛있게 식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막 떠들거나 분위기를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다거나 이제 하지 않는 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는 기다리는 순서대로 이제 빨리빨리 버스를 편하게 타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규칙은 줄 서서 기다리기, 밀지 않기, 질서 지키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놀이동산에서는 이제 그
재미있게 즐기고 싶다. 그런데 사람이 많을 때는 이제 그럴 때는 줄서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음식물이나 쓰레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는 것들이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이제 배려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규칙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이걸 왜 지켜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안 지키면 선생님한테 혼나요. 엄마한테 혼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과 관련지어서 사회적 규칙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도서관에 가기 전에 자, 도서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하고 싶을까? 라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도서관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규칙으로 이제 그 연결을 하면 이 친구가 사회적 규칙하고 조금 다른 그런 상황에 접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